안녕하세요.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종별 노무관리 시리즈 학원 편입니다. 일단 학원 관련해서는 문제의 한 90% 이상은 퇴직금 관련된 문제고요. 계약 당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지 않기로 하거나 또는 그런 언급이 없었는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면 원장님이나 학원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그런 적 없지 않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학원에서 노무관리에서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 해고 문제, 그다음에 이제 상시 근로자 수 판단 문제, 시간 강사 관리,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학원 강사 퇴직금 관련해서는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판례를 좀 읽어보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일단 학원 강사 퇴직금 관련해서 2017년 5월 25일 날 선고가 된 판례인데요. 어학원의 외국인 원어민 강사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관한 약정은 당연 무효이므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외국인 강사를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퇴직금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도 퇴직금 문제가 되니까 아예 강사들한테 야, 너 퇴직금 포기한다는 각서 쓰고 이래, 이렇게 한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퇴직금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청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그렇게 했어도 근로자니까 퇴직금 줘, 심지어 근로자니까 연차수당도 줘, 이렇게 된 겁니다. 학원 강사인데 근로자니까 퇴직금도 주고 연차수당도 주라는 판결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맹계약서, 이제 쓸 때 근로계약서라고 쓰지 않고 가맹계약서라고 쓴 거죠, 명칭을.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보니까, 자,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니까 피고라는 건 학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학원이 강의 내용이나 강의의 방법이나 강의 교재를 정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점.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강의는 이렇게 하시고 내용은 이렇게 하세요, 교재는 이걸 쓰세요,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의 준수가 요구되었던 점. 그러니까 근무 시간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근무 시간이니까 늦지 마세요, 이렇게. 근무 장소 고정되어 있죠. 당연히 학원으로 출퇴근해야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강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여 진행하는 것을 금지했던 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체를 못하고 네 강의니까 너가 해, 그렇게 한 거고요.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대로 강의를 하고 강의 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원고들이 추가로 수취할 이윤도 없고 나아가 손실의 위험도 없어 원고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쉽게 얘기하면 정해진 임금 받았고 추가로 벌 수 있는 것도 없고 학원에서 정해진 대로 돈 받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겠죠. 원고들의 노무 제공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만 일을 했다는 뜻이겠고요. 근로 제공의 계속성도 인정되는 점.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쨌든 근로자면서 1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1년 이상 했던 거겠죠. 등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니고 사업소득세, 그러니까 3.3%를 떼서 돈을 지급을 했다거나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거랑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라고 보면 근로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런 걸 억울해 하시거든요. 아니,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법이 그 모양이냐, 우리가 약정한 게 있는데 왜 니네 맘대로 그렇게 주라 말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로기준법이 강행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사용자의 신의칙을 내세워 사용자의 그릇된 신뢰를 권리자인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에 우선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는데 니네 둘이 했던 거 그 의리 신의를 지켜라, 이런 거는 법 앞에 우선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에서 좀 재밌는 게 이런 내용이었죠.
원어민 강사 계약, 아까 그 뭐 가맹 계약이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퇴직금, 건강보험 및 연금을 포함해서 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여타의 급부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음에 동의하고 이들 사항은 강사의 단독 책임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런 내용을 써놨고 근로자는 그에 동의를 한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관한 약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당연무효다. 퇴직금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서에 나는 포기한다라는 약정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강사와의 퇴직금 문제에 있어서 불안하니까 뭐 각서를 받고 퇴직금을 안 받기로 했다라든가 뭐 그런 내용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 이걸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좀 살펴봤고요. 이 내용은 뭐 저희가 그 댓글이나 설명란에다가 다운받으실 수 있게 제공을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왜 읽어드렸냐면 혹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고 싶다. 왜냐하면 사업자니까 우리는 강사를 그렇게 채용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읽어드렸던 거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현실적으로 근데 좀 어렵죠. 그게 예를 들어서 강의도 너 맘대로 하고요. 출퇴근도 알아서 하시고 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쓸 테니까 알아서 다 하세요. 그 다음에 대체하고 싶으면 대체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읽어드렸던 거 반대로 운영하신다 그러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퇴직금 안 주려다가 그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학원 강사분한테 퇴직금을 안 주는 계약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거를 피해가도록 관리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일단은 보시고요.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 계약 관계를 좀 만드셔서 뭐 수수료율이라든가 뭐 보수 같은 거를 책정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사 해고 문제는 사실 퇴직금과도 연결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강사를 이제 강의가 없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해고를 하게 되면 강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 해고까지 당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퇴직금 안 받기로 했지만 퇴직금 줘 이러면서 퇴직금 문제가 사실 불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고를 할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해고라는 말은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약 관계를 근로자로 맺은 게 아니고 강사 대 학원으로 맺었으니까 우리는 해고 문제가 없고 그냥 계약 해지다 라고 좀 손쉽게 다른 직원보다 쉽게 해고 문제를 다루시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도 살펴봤듯이 퇴직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강사가 여러 가지 지표를 봤더니 근로자인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면 해고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퇴직금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부당해고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사라 그래서 다른 일반 직원과 달리 손쉽게 해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해고가 문제되는 경우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강사든 일반 직원이든을 포함을 해서 5명이 넘으시면 우리 강사는 우리 직원 아니야 라고 강사는 강사고 직원은 직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린 5명 안 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강사도 근로자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전제로 그렇게 되면 5명이 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해고 문제도 신중히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관리할 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차휴가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데 우리가 행정직원은 2명이고 강사가 5명이었던 거예요. 그럼 원장님 생각에는 우리 직원이 2명이고 강사가 7명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휴가를 다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강사들이 거의 전임 강사고 거의 나와서 거의 뭐 고정급을 받든 뭐 변동급을 받아도 거의 비슷한 월급을 받고 매일 출근하고 실제로 봤을 때 행정직원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노동법적으로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강사들도 다 근로자 수에 들어가고 행정직원 합치면 7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연차휴가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휴가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요즘은 노동 분쟁이 좀 고도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차원적으로 강사들의 퇴직금 문제를 넘어서 강사가 그럼 근로자야. 그러면 연장근무 수당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주휴수당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휴가 문제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해고 문제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명이 넘는지 안 넘는지도 숫자를 감안을 해서 내가 5명이 넘는다면 관리상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강사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시간 강사도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1년 이상 꾸준히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당 15시간 이상 강의를 하셨다 그러면 퇴직금, 그 다음에 주휴수당, 그 다음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하고 연차휴가도 비율적으로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 강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반 사업장의 아르바이트랑 거의 유사한 거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와서 강의를 하고. 근데 공교롭게 그분들이 1년 이상 쭉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20시간 강의를 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라는 걸 이런 거죠. 시급이 10,000원이면 원래 20시간 강의했다 그러면 20만 원만 주급으로 드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분이 만약에 근로자라고 인정이 된다면 주휴수당 4시간분 이렇게 또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시간 강사는 상대적으로 여기저기서 강의도 하고, 또 시간 강의라는 게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방학 때 잠깐 하고 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으니까 퇴직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꾸준히 시간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퇴직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 어떤 강의 형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일을 했고,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고, 이 사람은 우리 학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 사람들도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도 있고 퇴직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강사 같은 경우도 뭐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어쨌든 퇴직금은 1년을 쭉 일을 해야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연속성을 조금 떨어뜨린다거나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또 일주일에 쭉 일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한다거나, 지급하고 싶지 않다 그럼 지급할 수 없고 그럴 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하시면 일주일에 15시간을 넘지 않는 걸로 좀 강의를 구성을 고려를 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요건이 되면 지급을 해야 될 수는 있는 거고요. 또 지급하는 게 맞기도 하고, 상황에 맞게 이런 내용을 알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